최근에 이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부동산 바닥신호 10가지 징후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여기 10개 중에 만약에 5개가 해당하면 무릎, 그리고 8개 이상이면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실 부동산 바닥신호는 투자자나 수요자들에게 중요한 기로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현명한 투자 결정을 아무래도 내릴 수 있겠지만 집값의 고점이나 저점을 진단하거나 또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건 정말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부동산 시장에 몇십 년 활동한 이 잔뼈가 굵은 투자자 및 전문가들마저도 이 바닥을 쉽게 맞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투자자라면 몰라도 이 내 집 마련을 할 계획이라면 발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릎 정도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면 매입을 해야 한다. 또 더 떨어질까 봐 고민을 하면 못 산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건 사실 좀 일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통계상 한국인들이 집을 사면 11년 정도 보유를 하고 집을 이제 매도를 하기 때문에 단타족도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 특히 실수요자분들은 장기적으로 보시고 집값이 어느 정도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 이런 시기가 조만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이 부동산 바닥 신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 주관이 조금 섞여 있지만 오늘 좀 이 영상을 보고 좀 많은 피드백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이 10가지 징후를 하나씩 뜯어보면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10개 중에 동그라미 6개, 세모 2개, X 2개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게 이 투자 강연의 인파 감소입니다. 투자 강연의 인파 감소를 정확히 사실 집계하기는 정말 어렵겠죠. 이거를 일일이 다 강연이 몇 개 열리고 강연마다 몇 사람이 참석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이제 몇몇 강연도 주최하고 참석하시는 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업계에서 정말 세 손가락 앞에 꼽히는 이 대표 셀럽 인분의 강연 또 11월에 한번 갔었는데 강남에서 열렸던 이 강연장에 찾은 손님도 절반밖에 안 찾을 정도로 사람이 적었고요. 그리고 많은 세미나 그리고 강연을 주최하시는 다른 분들도 특히 작년에는 이 강연 자체도 좀 많이 개수도 많이 줄었고 이제 전반적으로 참석하는 학생 수도 굉장히 적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경매 강의는 좀 눈에 띄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나온 경매 매물에 대한 관심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작년과 달리 올해 초부터는 투자 관련 강연에 대한 관심이 지난해보다는 이제 소폭 좀 늘어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인파 감소도 확실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게 이 부동산 투자 도서 판매량 급감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국인 2020년부터 이 가장 판매량이 많았던 도서, 이 교보문고나 가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주식이랑 코인 관련한 이 재테크 관련 도서가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주식이랑 코인 그리고 부동산 집값 다 엄청나게 뛰었던 시장이었죠. 그래서 부동산 이제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 이 장세를 보였는데요. 투자 시장이 이렇게 화랑을 띠면서 투자 비법을 알려주는 도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을 가보더라도 가장 위치가 좋은 그 자리에 이제 이 재테크 관련 도서들이 많이 놓여 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경제 관련한 일반 서적보다 이 재테크 금융 관련 도서가 3배 가까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한 4년 정도가 지났죠? 사실상 22년 하반기 그리고 작년 상반기부터 이게 많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면서 이 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하고 재테크 서적을 찾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정통 경제학 도서가 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각국의 경제 그리고 경제 역사 등을 다룬 경제 인문학 분야 도서 판매량이 2022년보다 2023년에 45%가량 증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 위기의 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 타개할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방편에서 정통 경제학 서적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언론 보도의 부정적 흐름, 말하지 않아도 검색 많이 하셨을 텐데, 눈으로 확인이 쉽게 가능할 거라 보고요. 이건 넘어가고. 그리고 비관론의 난무. 이 역시도 주변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 부동산 시장을 보는 전망과 관련해서 대폭락, 이렇게 좀 아주 한국 부동산 시장을 위험하게 보는 이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동그라미를 쳤던 게 이 건설회사의 부도 소식 증가, 그리고 건설사 분양 연기,
상황이었습니다. 뭐 최근의 상황과 좀 비슷하죠. 올해 들어서 이제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총 5곳입니다. 그래서 광주, 울산 등 이 지역에 거점을 둔 전문 건설사가 부도가 났고, 건설업 등록 면허를 반납한 이 폐업 건설사도 한 500여 곳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이 4월 위기설이 현실로 닥치고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단지 분양도 사실 공사비 갈등도 많고, 요즘에 공사비가 워낙 많이 오르면서 갈등이 많고, 또 분양시장 여건 악화가 되면서 일정을 또 여러 이유로 좀 많이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총 6개는 제가 동그라미를 쳐서 부동산 바닥 신호로 확인을 한 거고요. 저는 일반인들의 손절, 그리고 경매 음찰자 감소 및 낙찰가율 하락은 X를 표시했습니다.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집값이 떨어지고 매물 가격도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호가나 실거래가가 엄청나게 낮아질 정도로 급락 수준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 이렇게 힘겨루기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급매물 소환은 있지만 고점에 샀던 일반인들의 좀 이제 손절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현재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금리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아무래도 뭐 여름 때 돼가 되면 이게 조금 더 시장이 더 악화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일반인들의 손절까지는 좀 보기 어렵지 않겠냐,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매 부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자료가 전국 아파트 경매 지표인데요. 경매 물건은 소폭 늘긴 했지만 낙찰가율은 80% 초반대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오히려 낙찰가율은 작년과 비교해서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가지가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부양 대책, 그리고 수도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속출, 이 2가지는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도로 해서 세모 정도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 양도세 완화 등 가장 끝단에 있는 이 극단적인 부동산 부양책까지는 완전히 다 내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세모 정도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역시도 사실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야, 마피 붙은데 얼마나 많은데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알고는 있지만 수도권에서 마피 붙은 곳 요즘에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네이버 매물만 검색해서도 마이너스 몇 천만 원 피가 붙었다, 뭐 대구 이런 것도 많고 한데, 입지가 뛰어나거나 선호도가 좀 있는 단지에서는 좀 이 내용이 아직까지는 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같아서 이것도 세모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뭐 분위기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뭐 외곽 지역부터 해서 좀 생기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중심지까지는 이런 건 아니다 해서 세모, 이 2가지를 세모로 내렸고요. 사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 바닥 신호 10가지 징후는 서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징후가 뭐 동시다발적으로 당연히 나타날 수는 없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 바닥 신호 항목이 늘어날수록 저점일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는 확실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0가지 이외에도 사실 좀 더 몇 개가 있는데 좀 더 추가를 해보자면, 매매, 전세, 뭐 거래량 실종, 그리고 공인중개사무소와 폐업 속출, 뭐 요즘 분위기죠. 그리고 옵션 무상 제공,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중도금 무이자와 같은 이 분양 상품의 혜택이 증가하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또 뭐 어떻게 보면 폭락론자의 도서들이 많이 팔릴 때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이 되지 않았냐, 이런 것도 이제 좀 넣어볼 수가 있고요. 또 가장 또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가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을 텐데, 부동산을 갔을 때 이 중개업소 사장님께서 이 손님인 나를 얼마나 환대를 해주냐, 이것도 좀 한번 실제로 시장이 좋았을 때랑 안 좋았을 때 가보신 분들은 얼마나 이게 달라졌는지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참고용 기사로 하나 들고 왔는데 2009년 8년 기사인데,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이 서초구에 있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인데 이 서울 지역 알짜 미분양이 많다 하는 대표 단지로 기사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악성 미분양이라는 이 준공후 미분양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되게 충격적인 뉴스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동산 시장도 서울 핵심지에서도 이제 이 침체기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적이 있었던 점도 한번 상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뭐 이게 저점이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정확하게 누구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정도까지 침체에 빠져들었던 시장도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상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이 시장의 바닥과 천장을 알면 누구나 뭐 투자 기재가 되겠죠.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결론적으로 급하게 끼면서 매수해야 하는 시장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매수자가 차분하게 공부를 하면서 좀 접근을 슬슬 고려해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기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많이 들리는 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지런히 임장을 다음에 갈 거 뭐 갈아타기라든지
나중에 이제 뭐 금리가 떨어졌을 때 좀 부동산 투자를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지런히 임장을 다니기 시작한 반면에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에 이런 투자자라든지 집을 한번 샀던 경험이 있는, 뭐 몇 번 사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좀 시장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할 텐데요. 사실 뭐 투자자와 실수요자는 접근이 좀 달라야 하긴 하는 건데,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싸게 이 일정 수준의 기대 수익률 이상이 좀 이제 보장이 된다, 뭐 고려가 된다면은 매수를 하는 거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너무 민감하게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민감하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사실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금 여력을 좀 고려를 해서 대출금을 담당할 여력이 된다면은 이 매수를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고, 또 본인이 직주 근접지라든지 아이의 학군지 뭐 이런 좀 어디에 자기가 매수를 하면 좋을지, 투자 가치로서도 뛰어난 상품도 좋고요. 뭐 이런 특정 단지 후보군들을 몇 개 꾸려서 이 가격이 과거에 이제 한 3년 정도, 3년 5년 정도 비교를 해보고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릎 정도 내려왔을 때 사는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올해도 좀 좋은 매수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